두 번째 단계는요, 자기주도성이 좀 형성되고 있어요. 물리적인 점수로 얘기하자면 한 7, 80점대 학생들. 그래서 마음만 잡아주면 재밌게 공부할 타입이에요. 얘네들은요, 어떤 친구들이냐면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하고 좀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놀죠. 딱 그 정도예요. 야, 잘해보자. 해가지고, 네, 선생님, 매니저님, 선생님, 관리 선생님 하고, 딱 학습실에 들어가서 1시간 하면은 좀이 쑤셔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고, 물 먹고, 막 냉장고 열어보고 집에서는. 그런 정도 친구들. 새싹이 올라오긴 하는데, 이거 잘 관리 안 해주면 금방금방 죽는 친구들이죠. 그래서, 동기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. 이 단계에서는요, 좀 가혹해져야 돼요. 관리해주는 사람이.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경험 해보지 않으면 얘네들은 인계점 돌파를 못합니다. 대부분 이럴 때 관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올려가면서 강도를 높여가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험적으로, 이건 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 있는 변화 이루기가 되게 힘들어요. 차라리 이번 방학에는 요새 학생들 말로 토 나오듯이 공부해서 코피나게 공부해서 엉덩이에 껌 붙이고 공부해서 12시간, 13시간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계점을 돌파해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만 그 다음에 이제 인계점을 돌파해서 조금 내려와서 차근차근하게 가도 그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변화됐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가혹하게 대신 의기투합을 해야죠. 그렇잖아요. 때려가면서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. 의기투합을 해서 가혹한 환경, 그렇지만 이거 이겨내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면요. 잘했던 것 같아요. 요 점수대 학생들은.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혼자 타긴 하는데 아직 흔들흔들하다 이런 얘기죠. 세 번째 단계는요. 이제 막 탑니다. 자전거를.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 정도예요. 자기를 스스로 강제하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뭐가 부족해요. 굳이 점수로 치면 한 90점 주변, 88, 87, 92, 91 이런 학생들 있죠. 여기 학생들이 사교육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7, 80점대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90점 주변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. 왜? 어머님들 마음이 제일 애타죠. 조금만 더 시키면 어떻게 안 될까. 그래서 사교육에 되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 7, 80점대 이하는요 사교육을 보내도 잘 안 하죠. 공부를. 숙제도 안 하고 노트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일일이만 본데 얘네는 숙제도 하고 노트 필기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시험도 얼추 잘 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잘 봤다 막 이러죠.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이 제일 애가 타는 거예요. 얘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되겠지 이런 단계죠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열심히 자기 공부 시간을 갖긴 하는데 아직 마음만큼 결과를 덜 얻어서 2% 부족한 단계예요. 자전거를 타긴 하는데 두 손으로 잡고 타는 것만 가능했지 어디를 향해 언제 달려야 할지 잘 모른다 이거죠. 그래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전심을 키워주고 목표를 달성하는 오기와 집념. 특히 얘네는요 오기나 집념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승부욕. 왜? 내가 어지간한 친구들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최상위권으로는 잘 못 올라가고 그게 결국에는 애타지 않아서 그렇죠.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이 편해요. 그렇잖아요.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좀 두뇌회전이 괜찮은 친구들이 또 여기 빠지기 제일 쉬워요. 머리는 좋은데 아직 애타지가 않아서 한 90점 정도 대략 해도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점수 맞고 거기서 자기 만족 해버리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좀 자극을 많이 해줘요. 심적인 자극을.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5, 60점대 학생들은 자극하면 안 돼요. 걔네는 최대한 감싸줘야 됩니다. 뭐 하나라도 잘해도 내가 진짜 칭찬해주고 말이죠. 속이 아주 좋아지셔야 돼요. 그래서 거의 내 자식 비슷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아니면 내 조카 정도로 볼 수 있어요. 얘가 어떤 기회를 잡고 변화의 가능성을 갖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애가 타서 안타까울 것 같다. 내가 억울할 것 같다.
라는 심정이 있어야만 그 학생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7, 80점대랑 90점대는 좀 잔인할지 몰라도 가혹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다만 조심하실 건 학생 성격 유형에 따라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점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아주 민감한 여학생한테 남자 관리 선생님이 뭐 한마디 던졌다고 우는 수가 있어요.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관리 선생님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학생한테 시험 끝나고 직후였어요. 야, 시험 잘 봤니? 라고 아주 부드럽게, 지금 이 말투보다 훨씬 부드럽게 시험을 잘 보셨어요? 뭐 이 정도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울어요.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그 속도 모르고 말이지 저렇게 물어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. 그쵸?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. 학생들의 성격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그냥 잣대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. 굳이 성적으로 판단하던 그런 전략들을 세워줘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결국 회사 생활하는 거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운 상사도 있고요. 마음에 드는 상사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? 네, 어떤 조직에서. 그러면 똑같이 힘든 일을 부탁을 해도 미운 상사가 부탁하면 싫잖아요. 그렇죠? 뭐 힘들다고 하고 싶고 말이죠.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안 된다 그러고 싶잖아요. 근데 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상사가 부탁을 하면 힘든 일이라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게 되지 않습니까? 안 그러세요? 그렇잖아요. 결국엔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도록 할 때에는요, 그 사전으로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이 관리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는 이 말이 나를 위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요. 혹은 이 성질 나쁜 관리 선생님 나한테 죽어라 공부만 하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따라서 상담적으로는 뭐 라포 형성, 학생과의 관계 형성, 그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죠. 4단계요. 이제 혼자 탑니다. 네, 자신감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병장인가요? 네.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경우입니다. 오히려 선생님 말씀이 더 장애죠. 장애물이에요, 장애물. 아우 귀찮게 한다 이거는. 얘네들 얘기해보면 많진 않죠. 극소수인데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내가 학원 왔다 갔다 할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그거 왜 거기 가냐 이런 친구도 있죠.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지와 통제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. 또 목표의식을 재점검해줘.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의외로 많은 숫자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. 다들 되게 막 큰 뜻을 품고 엄청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 같아 보이죠.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은근히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진학 또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은근히. 공부는 다른 동기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체적인 목표의식은 별로 없다는 거죠.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나?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냥 부모님이 원해서 공부는 열심히 해서 진학은 잘했는데 왜 내가 도대체 공대 기계과에 가야 되는지 잘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고 나서 힘들어지죠. 가기 전까지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. 가고 나서 왜 여기 왔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.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요, 목표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. 특히 그냥 뭐랄까요, 애매한 목표 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를 들면 뭐 판검사 변호사가 되면 좋다 이런 거 별로 소용없어요. 진짜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역량이 뭐고 가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떤 진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합니다. 따라서 이거는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주기 힘들겠죠.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. 따라서 주변인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. 내가 아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데 우리의 관리하는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. 그러면 사람 찾아서라도 진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. 그냥 의대 진학한 학생의 얘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교 1등도요. 마음이 불안합니다. 상담해보면요. 엄청 불안해요. 내가 계속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. 그래서
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많이 보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은 또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요. 이미 자기가 스스로 가혹하게 자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얘기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